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는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영어 필사,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 필사 그러면 좀 어른들이 이제 마음에 좀 평화를 좀 갖고 또 이렇게 좀 차분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뭐 시를 필사한다든지, 뭐 좀 책에서 어떤 감명받은 부분을 필사한다든지. 근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요, 아이들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하나의 공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원서를 이제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차분하게 필사를 하면 제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서상 이렇게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매일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주 긴 문장이 많은 그런 책들도 물론 좋지만 그런 간단한 게 문장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그런 챕터북 시리즈 중에서 좀 어린 아이들이 읽는 그런 레벨을 한번 차분히 앉혀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약속을 이제 어떤 아주 소소한 보상을 약속하시고 그걸 필사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왜 도움이 되냐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효과적인 부분보다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책을 펴야 되고요. 공책을 펴야 되고 필기도구를 꺼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따라 쓴다라는 그 마음이 보통 이제 한글 따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영어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스펠링 틀리지 않으려고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따라 쓰게 됩니다. 그죠? 뭐 윗다운표라든지 뭐 쉼표라든지 뭐 마침표라든지 이런 걸 찍는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리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따라 쓴다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요. 아이들이 이제 그냥 막 단순히 암기를 하면 그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뭐 단어라든지 문장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죠. 근데 아이가 하나하나 꾹꾹꾹 눌러서 쓴 문장은 아무래도 조금 머리에 남아요. 그걸 뭐 영원히 기억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스펠링을 외우거나 그냥 단순 암기를 했을 때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썼기 때문에 좀 각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필사 같은 경우에는 꼭 연필로만 쓰는 필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타이핑을 내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에 타이핑을 해서 하는 필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펴놓고 옆에 그다음에 노트북으로 이제 하나하나 쳐야 되는 건데 이제 그 타이핑하는 필사는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어 타이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알파벳 타이핑을 배워야 된다는 건데 아이가 그거에 좀 익숙하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영어 타이핑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책을 필사를 한다는 거는 너무 긴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단순하고 좋은 게 그죠 필기 네, 손글씨로 필사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뇌리에도 각인이 되고 그래서 필사를 한번 시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필사를 하는데 꼬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영어 교육, 영어 공부, 영어 학습을 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그 아이들과의 컨플릭트,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 팩트예요. 자, 엄마들은 당연히 그죠? 이거는 정말 그냥 본능이에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든 뭐 국어를 가르치든 논술을 가르치든 뭔가 자꾸 교훈점이 있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건 너무 엄마로서 당연한 거예요. 진짜 comes naturally.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엄마의 본능이에요. 근데 아이가 뭐 내용을 봤을 때 엄마가 딱 보니까 이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뭐 좀 폭력적이다라든지, 뭐 좀 이렇게 내용이 아이한테 그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못 읽게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교육, 아주 훈훈한 내용의 책을 들이밀면 아이들은 재미없어 해요. 왜냐면 사실 진짜 뭔가 배울 게 되게 많고 뭔가 내용이 훈훈하고 막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막 엄마한테 효도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은 아이가 배울 게 되게 많고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고 막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교양이 쌓이고 막 그런 건 맞는데 당장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뭔가 자꾸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거는 그냥 엄마의 바람이고 엄마가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시키는 것뿐이지 당장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는 데에는 큰 괴리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래 너 뭐 욕 나오고 막 폭력적이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만 맨날 읽어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죠? 엄마 된 마음으로서 부모 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합의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모님 모든 걸 컨트롤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당히 재미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있습니다. 폭력성이라고 해서 막 뭐 총을 쏘고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은 막 벽에 꽝 부딪히고 막 친구들끼리 발을 탁 걸어서 애가 막 뿅 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를 되게 재밌어해요.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고등학생 아이들끼리 뭐 일어나는 뭐 그런 약간 로맨스라든지 뭐 만화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초등학생 애가 왜 고등학생 아이들 나오는 걸 왜 봐? 또는 남자애들한테 뭐 맨날 뭐 차가 서로 부딪혀서 사고 나고 뭐 이렇게 누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머리가 콱 부딪히고 이런 걸 왜 맨날 보려 그러니?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네,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타협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이가 효심 깊고 친구들이랑 사이 너무 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숙제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공부도 그냥 게을리하지 않고 잘 씻고 청소도 잘하고 이런 환상적인 걸 자꾸 아이한테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폭력적인 거 그러니까 적당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막 진짜 막 총칼로 찌르고 이런 거를 이렇게 허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폭력은 좀 인정해 주시고 아이들도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걸그룹이나 뭐 남자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온다거나 뭐 가수를 뭐 이렇게 좋아해서 막 뭐 이렇게 약간 그 팬덤을 뭐 이렇게 펼친다거나 이런 정도는 좀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문제가 됐었던 책이 이제 윈피키드인데 윈피키드는 되게 인기도 많고 재밌지만 사실 그 남자애가 엄밀히만 하면 학교에서 약간 그죠? 따돌림?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빼짝 마르고 막 그저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은 있어요. 그 친구 한 명이랑 이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막 이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죠? 그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슬랭, 그죠? 소위 은어적인 표현도 되게 많고 아이가 뭐 학교에서 겪는 갈등이라든지 뭐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막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 내용이 썩 이렇게 탐탁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 하늘색 무지갯빛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적당히 그렇게 좀 허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훈적인 거, 너무너무 교육적인 거 이런 거 가르치고 읽히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적당히 아이와 타협을 보세요. 이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서로에게 아이는 막 난 이것만 보고 싶어 저것만 보고 싶어 이러고 엄마는 너 이거 봐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강요하면서 그리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좀 이제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사를 할 때도 적당히 아이가 나 이거 한번 해볼래라는 걸 아이한테 선택권을 한번 줘보세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너무 뭐 조금 그렇다 내용이 뭐 욕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좀 너무 뭐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시되, 적당히 재미있고 적당히 아이가 뭐 넘어지고 좀 뭐 무릎 깨지고 뭐 친구랑 뭐 사소하게 싸우고 이런 건 정도는 인정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책을 같이 골라서 이제 필사를 시작할 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어른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대체적으로 안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주 성숙하게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런 아이도 있지만, 네,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엄마가 시켜서 한다라는 마음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그 조건을 이제 부합하게 이걸 하면 뭐 이렇게 뭐 조금의 자유 시간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핸드폰을 좀 허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뭐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보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상, 자꾸 돈 주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정말 큰 실수죠. 내가 이거 너 필사하고 나면 엄마가 5,000원 줄게, 뭐 얼마 줄게, 이런 건 절대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고요. 뭐 맛있는 음식, 뭐 예를 들어 주말에 그럼 치킨 먹자 뭐 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럼 핸드폰 뭐 길게는 안 되죠. 이거 한 번씩 쓸 때마다 뭐 핸드폰 1시간 해줄게, 이건 좀 오바고, 뭐 30분? 아니면 뭐 학원 가기 전에 뭐 네가 보고 싶은 유튜브 좀 보게 해준다든지, 약간 그런 소소한 약속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로 뭐 엄청난 뭐 영어가 쑥쑥 늘어요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집중해서 꼼꼼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은 이나 스펠링은 좀 뇌리에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문장을 쓴다거나 단어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